자, 육류의 조리 및 가공 저장. 자, 육류의 사후 방식과 숙성 보도록 할게요. 자, 도사로 사후 변화라고 했는데 육류를 도사를 해요. 육류를 죽이고 나면은 몸이 굳어. 이게 죽은 후에 몸이 굳는다라고 해서 사후 강직이라고 얘기해요. 사후 강직이 일어난 상태에서 저희가 먹은 고기가 너무 질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얘를 숙성을 시킨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 숙성의 단계가 자기 소화예요. 이 자기 소화는 무엇에 의해서? 근육 내에 무엇에 의해서? 효소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최대한 부드러워졌을 때 우리가 식용을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무엇한다? 부패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가열에 의한 변화예요. 미오글로빈. 그럼 무엇이에요? 얘는 육색소. 고기를 나타내는 색소인 육색소가 미오글로빈입니다. 이 미오글로빈은 암적색이에요. 이 암적색의 색소가 도살에 의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만나게 되면 옥시미오글로빈이 돼요. 옥시미오글로빈이 되었을 때의 상태는 무슨 색깔? 선홍색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가열을 하거나 또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많이 접촉을 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다. 그럼 무엇이 돼요? 메트미오글로빈이 돼요. 이때의 색깔은 무엇이에요? 갈색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열에 의한 변화에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것. 미오글로빈은 무슨 색? 암적색이고 옥시미오글로빈은 선홍색이고 메트미오글로빈은 무슨 색이다? 갈색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세요. 육류의 연화법이에요. 육류의 연화법이라 고기를 그냥 가열을 해서 드시면 고기가 너무 질겨요. 이걸 조금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고기를 결 반대 방향으로 썰어주거나 또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첨가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갈비 같은 거 이런 고기 요리 같은 것을 할 때는 그냥 저희가 간장, 설탕 이런 양념만 대파, 마늘 이런 양념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고기를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성분을 넣어줍니다. 그 성분 중에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에요? 배. 그리고 우리 키위 같은 거, 파인애플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주죠.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효소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효소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그렇죠. 단백질. 이 단백질은 열에 강할까요? 약할까요? 그렇죠. 열에 약해요. 그래서 생배를 갈아서 넣는 것은 단백질을 연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겠지만 배를 끓여서 넣는 것은 효과가 어때요? 그렇죠. 떨어지거나 없을 수가 있겠죠. 자,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효소에는 배에 들어있는 프로테아제, 파파야, 파파인, 파인애플 브로멜린, 키위 액티니틴, 무화과 피신이라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육류를 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육류를 또 뭐하는 거? 동결시키는 거예요. 동결시킨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고기를 얼리면 고기 속에 들어있는 물 알갱이도 얼면서 부피는 커집니다. 그게 부피가 커지면서 고기의 조직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연화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숙성. 도사로 숙성 기간을 주면 연화가 돼요. 자, 설탕을 첨가하면 연화가 되고요. 육류를 가열을 해. 그래서 고기 속에 있는 콜라겐 성분이 가열을 해서 무엇으로? 젤라틴화 되면서 연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드립 현상이라고 해요. 자, 드립 현상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기를 사용하고 남은 고기를 얼릴 때 천천히 얼리는 거예요. 천천히 얼리는 것은 어떻게 얼리냐? 그냥 일반 가정집 냉동고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때는 급속도로 얼는 게 천천히 얼거든요. 이렇게 얼게 되면은 얼음의 결정, 그러니까 얼음의 알갱이들이 터져서 근육의 세포를 파기해 이 고기를 녹일 때 물이 많이 빠져나오는 현상을 드립 현상이에요. 아무래도 품질이 떨어지겠죠. 이러한 드립 현상을 예방하려면 고기를 어떻게? 그렇죠. 마이너스 40도씨에서 아주 순간 얼리는 급속 동결법을 사용을 해주셔야지 말고요. 육류를 가공하는 육류를 가공품에는 햄, 베이컨, 소세지 같은 게 있어요. 햄은 돼지 뒷다리와 식염, 설탕, 향유 이런 것들을 넣고요. 베이컨은 돼지고기에 무슨 부위를 사용한다? 그렇죠. 삼겹살 부위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소세지는 햄과 베이컨에 사용을 하고 남은 고기를 갈아서 만드는 것을 소세지라고 해요. 자, 이 소세지는 인공 케이싱에 채우는데 이 소세지에 채우는 케이싱 중에 식용,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케이싱의 종류에는 가식성 콜라겐 케이스, 셀룰로스, 파이브
셀룰로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 꼭 외워두세요. 가열에 의한 고기의 변화 볼게요. 단백질의 응고, 고기의 수축 분해, 결합 조직의 연화, 콜라겐이 무엇으로 변해요? 젤라틴으로 변하고 지방이 육회, 녹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육류의 조리 및 가공 저장에서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육류의 사후 경직과 숙성 과정은 알아두셔야지만 되고요. 가열에 의한 변화, 색소 변화, 미오글로빈, 옥시미오글로빈, 메트미오글로빈, 미오글로빈, 암적색, 옥시미오글로빈, 선홍색, 메트미오글로 갈색. 이건 꼭 외워두셔야지만 돼요. 자, 그리고 케이싱 중에서 인공 케이싱에 해당이 되는 부분도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 육류의 연화법이 읽어보시고 그리고 암기하실 거 단백질 분해 효소 첨가를 할 때 어떠한 성분들이 효소 성분이 들어있는지 이런 부분도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달걀 보도록 할게요. 달걀을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은 껍질과 난황과 난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껍질을 난각이라고 난황은 노른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른자가 난다 그러면 노른자 속에 들어있는 레시틴 정말 중요하죠. 얘는 유화제의 역할을 해요. 유화라 하면 기름과 기름이 아닌 물질을 잘 섞여주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유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시틴은 무엇이냐면 인지질이에요. 대부분 단백질에 대해서 저희가 나왔는데 이 난황 속에 있는 레시틴이라는 지방 성분이에요. 이 지방인데 인과 지방이 붙어있는 복합 지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남백이에요. 남백은 흰자를 얘기를 해요. 달걀 흰자. 이 달걀 흰자에는 농후남백과 수양남백으로 나누죠. 농후남백이라는 것은 점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달걀 프라이를 한다고 해서 달걀을 프라이팬에 턱 깼을 때 약간 걸쭉한 덩어리처럼 생긴 애 있죠. 걔를 농후남백이라 하고요. 물처럼 생긴 것을 수양남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달걀의 특징, 응고성, 소금과 식초 첨가 시 응고작용을 도움, 설탕 첨가 시 응고온도를 높아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달걀을 삶으실 때 무엇을 집어넣어요? 소금을 집어넣고 삶아주는 이유가 달걀이 조금 더 달걀에서 들어있는 단백질을 조금 더 빨리 굳힐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응고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소금과 식초가 달걀의 응고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자, 설탕이 집어넣으면 달걀 응고가 되는 것을 방해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달걀을 삶으실 때 내가 소금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착각해서 설탕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온도를 어떻게 조금 더 세게 하거나 좀 더 오랫동안 가열을 해주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녹변 현상이에요. 녹변 현상이란 달걀을 삶았을 때 달걀 흰자와 달걀 노른자 사이에 보면은요 약간 거무증하게 거무스름하게 끼는 거 약간 녹갈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끼는 것을 녹변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오래된 달걀일수록 녹변 현상은 진하게 일어나고요. 이 녹변 현상을 예방을 하려면 달걀을 삶은 다음에 찬물에 담가두셔야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기포성, 달걀 흰자를 이용해서 거품을 내는 거예요. 기포를 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기포성을 이용을 해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이제 머랭쿠키나 아니면은 저희 뭐 화이트 케이크다라고 해서 여러분 케이크 빵 속에 들어있는 케이크 속에 들어있는 이제 빵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달걀을 이제 거품을 내서 사용을 하기도 해요. 이 달걀의 거품은 농후남백보다는 수양남백일수록 거품 형성이 잘 됨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신선한 달걀일수록 농후남백이 많아요. 그런데 달걀을 기포를 낼 때, 거품을 낼 때는 무슨 남백이 많아야 돼? 수양남백이 많아야 돼. 그래서 달걀을 구매를 하시고 선도가 굉장히 좋을 때 말고 달걀을 구매를 하셔서 한 며칠 정도 실온에 놔뒀다가 쓰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치게 농후남백은 없고 수양남백만 높다라고 하면 거품은 정말 잘 일어나지만 안정성이 적어서 거품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30도씨에서 거품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실온에서 보관한 달걀일수록 거품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걀을 거품을 낼 때 사용을 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냉장고에 있던 달걀을 실온에 잠깐 꺼내 놓아서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을 때 거품을 일으켜 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산, 약간 새큼한 성분은요
거품 형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요. 자, 우유, 기름은 거품 형성을 하는 것을 방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달걀을 거품을 낼 때는 밑이 좁고 둥근 바닥을 가진 그릇이 기포력을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걀을 거품을 낼 때는 이렇게 된 그릇 말고 어떤 그릇? 둥그스름한 그릇으로 해주셔야지만이 기포가 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유화성이에요. 남아는 레시틴이 유화작용을 도와준다라고 돼 있어요. 분리된 마요네즈를 재생시킬 때 이 유화는 달걀 노른자를 이용해서 마요네즈 같은 것을 만들어줘요. 이 마요네즈에 지방을 계속 집어넣어서 섞어주는데 이때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잘 섞여주는 이유가 달걀 노른자, 난황 속에 레시틴이라는 인지질 성분이 유화작용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요네즈를 만들 때 얘가 분리가 되었어요. 분리현상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이때는 노른자를 조금씩 다른 노른자를 집어넣고 빠른 속도로 저어줘야 돼요. 왜 빠른 속도로 저어줘야 되냐? 빠른 속도로 저어주면요 마찰에 의한 마찰열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때 마요네즈를 더 원활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식 조리 하시는 분들은 홀렌다이스로 쓰면 안 되죠. 달걀 노른자에다가 버터 녹인 것을 넣어서 만들잖아요. 이때에도 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저어야 돼? 있는 힘껏 막 저어야 되는 거죠. 내가 너무나 막 젓기 힘들어요 라고 하면은 마찰열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열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스레인지에다가 물을 끓여서 그 약간의 수증기를 이용을 해서 따뜻하게 데펴서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분리된 마요네즈 재생시키는 방법은 많이 중요해요. 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달걀의 신선도 판정법. 달걀은 정말 잘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신선도 판정은 왕짱 잘 나와요. 자, 소금물에 담가 가라앉으면 신선한 거고 위에 뜨면은 오래된 것이다 라고 했어요. 난항계수가 몇일 때 0.36 이상, 남백계수가 0.14 이상이면 신선해요. 빛을 쬐었을 때 안이 어떻게 보여야 돼? 밝게 보여야 되고 껍질이 까실까실할수록 신선해요. 달걀의 뾰족한 부분은 차갑고 둥근 부분은 따뜻해야 되고 오래된 달걀일수록 pH는 높아. pH가 무엇이에요? 수소이온 농도에 높아지고 기실이 커짐에 따라 흔들었을 때 뭐예요?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달걀의 신선도 판정법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 기실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기실. 뿅 이쪽으로 와서 설명드릴까? 요렇게 달걀 있잖아요. 그럼 달걀을 삶으면 얘가 요렇게 된다겠지. 여기가 무엇이야? 공기주머니야. 이걸 뭐라고 해? 기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달걀의 산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기실의 크기가 점점점 커져요. 그래서 흔들었을 때 뭐한다? 소리가 난다 라고 했어요. 달걀의 특성을 이용한 요리래요. 자, 그래서 달걀은 어떠한 작용을 하냐? 요리를 했을 때 응고성, 굳혀주는 작용, 기포성, 거품을 내주는 작용, 유화성, 기름과 기름이 아닌 물질이 잘 섞이도록 도와주는 세 가지의 큰 작용이 있어요. 그 작용 중에서 응고성에 해당이 되는 것은 농후제, 결합제, 청정제예요. 농후제다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좀 걸쭉하게 해주는 거, 알찜, 푸딩 이런 것들의 역할을 해주는 게 농후제예요. 좀 걸쭉하게 해주는 거. 결합제다라고 하면은 재료들이 다 딱 달라붙게 해주는 거, 딱 붙어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결합제이죠. 그래서 결합제 역할을 하는 만두속 만들 때도 달걀을 조금 집어넣고 반죽을 해서 만들어주시면은 익혔을 때 달걀에서 재료들이 다 달라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전도 마찬가지겠죠? 청정제는요, 맑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기포성 보도록 할게요. 팽창제와 간섭제로 나눌 수가 있네요. 팽창제는 무엇이에요? 엔젤 케이크 뭐라요? 팽창제는 뭐냐면은 달걀 이제 막 거품을 내서 부풀려주는 역할을 해서 만드는 것을 얘기해요. 간섭제는 무엇이에요? 한마디로 간섭하는 거예요. 내가 단단하게 굽고 싶어. 근데 얘가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얘 그렇게 빨리 굳어지면 어떡해? 라고 간섭되는 거죠. 그래서 셔벳, 캔디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셔벳. 그러면은 아이스크림인데 셔벳 아이스크림이 약간 얼음 안개인데 듬실듬실 있고 먹어보면 약간 사르르륵 하잖아요.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애가 간섭제다. 유화제 역할을 해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마요네즈다 라는 거죠. 그래 달걀의 특성을 이용한 요리, 농후제, 결합제, 청정제, 팽창제, 간섭제, 유화제 이런 것은 여러분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우유 조리 및 가공 저장유예요. 조리 시 우유가 해주는 역할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음식의 색을 무엇하게 하얗게 만들어요. 그리고 단백질의 계열 강도를 높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고 마이야르 반응 일으키고 냄새를 흡착을 합니다.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돼 있어요. 혹시 기억이 나시려나 몰라. 이 마이야르 반응 저희 했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했었냐? 효소적 갈변에서 했었죠. 그쵸? 효소적 갈변과 비효소적 갈변에서 했었어요. 효소적 갈변이란 효소에 의해서 색깔이 변하는 걸 효소적 갈변이라고 했고요. 비효소적 갈변이란 효소랑 관계없이 색깔이 변해. 이것을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라고 했어요.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마이야르 반응이었어요. 기억나나요? 참고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비효소적 갈변 반응 했을 때 마이야르 반응했었어요. 1번 마이야르 반응. 마이야르 반응. 이 마이야르 반응을 다른 말로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이라고 해서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 또는 멜라닌 반응이라고 해요. 자, 얘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당 더하기 단백질이 가열에 의해서 색깔이 갈색으로 변해. 이것이 무엇이에요? 마이야르 반응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나는 게 무엇이었어요? 캐러멜라 반응. 캐러멜화 반응. 그쵸? 이것은 당이 가열에 의해서 갈변이 된 거. 갈색 갈변이라고 해야 되겠네. 갈변이 일어난 것을 캐러멜라 반응이에요. 자, 그래서 캐러멜라 반응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 그 달고나 설탕 가열해서 갈색 만드는 거 보시면 되고, 마이야르 반응은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요? 빵 반응, 간장 이런 것들이고요. 자, 얘는 뭐예요? 얘도 간장 같은 거 가열을 해주는 거 이런 거죠. 3번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스코르 부산 반응. 해서 얘는 뭐야? 비타민 아스코르 부산이 뭐예요? 비타민 C라겠죠? 그쵸? 자, 그럼 아스코르 부산 반응의 대표적인 무엇이에요? 가공 시 일어나는 반응이다 라고 해서 세 가지 외워두시라고 했던 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우유 가열 시 변화, 열배성, 가열 시 피막이 형성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냄비에다 우유를 넣고 가열을 하자 위에 이렇게 막이 형성이 돼요. 이 막이 형성이 돼. 이 막이 형성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중 냄비를 사용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중 냄비는 이렇게 돼서 저희가 불 피워야지. 가스불 켜졌어요. 그쵸? 그럼 여기다 우유를 집어넣었어요. 가열을 하잖아. 그럼 여기에 뭐가 생겨요? 막이 생겨. 이렇게 막이 생겨. 이 막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그릇을 다시 놓고 물 집어넣고 다시 우유를 집어넣어서 가열을 해요. 그럼 막이 생기지 않게 가열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유를 가열을 할 때 막이 생기잖아. 이 막에 들어있는 성분은 무엇이야? 락트 알부민, 락토글로불린이에요. 이거 외워두세요. 자, 그리고 우유를 가공을 하면은 연유, 탈지유, 요구르트, 분유, 크림, 샤워크림, 버터, 치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연유, 우유의 수분을 증발시켜서 설탕을 첨가하면 가당연유, 설탕을 첨가하지 않는 무당연유 이렇게 되는 거죠. 탈지유는 지방을 제거한 거고, 요구르트 탈지유를 농취시켜 유산균을 집어넣은 거 요구르트. 분유, 수분 빼, 물기 빼버린 거 크림. 우유에 유지방이 많은 부분은 크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크림이다 그럼 거의 대부분이 유지방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샤워 크림이다 그러면 이 크림을 발효시킨 것을 샤워 크림이라고 하고요. 버터도 크림을 가열, 살균, 발효한 그 유지방 80% 이상을 해당이 되는 것이 버터예요. 치즈는 만드는 원리 많이 중요해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우유의 카제인이란 단백질 성분이 레닌이란 응유효소와 산에 의해서 더글더글 응고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것을 무엇이라고 해요? 치즈라고 해요. 우유 가공품 중에서는 치즈 잘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우유의 균질화라고 해요. 원유에 압력을 가해 입자가 작게 하여 소화 흡수율을 높이는 과정을 우유의 무엇이라고 한다? 균질화라고 얘기를 해요. 찬물 보도록 할게요. 어류는 담수화와 해수화로 구분이 되고요. 자, 해수화의 지방 함량이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선은 흰살 생선과 붉은살 생선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흰살 생선에는 가자미, 도미, 민어, 광어, 붉은살 생선은 고등어, 꽁치, 청어.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드실 때 생선살이 흰색이면은 흰살 생선, 생선살이 붉은색이면 붉은살 생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붉은살 생선이 흰살 생선에 비해서 지방 함량이 더 높습니다. 연체류예요. 연체류의 종류에는 문어, 오징어, 낙지, 조개류의 종류에는 대하, 굴, 소라, 홍합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갑각류는 새우게, 가재 등이 있어요. 수산물의 성분 볼게요. 단백질. 전체 단백질의 몇 퍼센트? 70%는 미오신, 액틴 등의 성분이 있고요. 미오신이 좀 잘 나오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미오신이라는 단백질에 소금을 약간 넣었더니 미오신이라는 생선 단백질이 사르르 녹는데요. 그래서 미오신이란 단백질은 염분에 용이되는 성질 있는 단백질 해서 염용성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어묵 제조에 사용이 돼요. 자, 그래서 어묵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묵을 만들 때는 소금을 집어넣기도 하고 전분을 집어넣기도 하는데 소금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탄력을 주는 역할을 해주고 전분이 주는 역할은 점탄성을 주는 역할. 그러니까 탄력이 있으면서 약간 찐덕찐덕한 역할을 해주는 게 전분이에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 보시면 어묵이라고 착하게 안 나와요. 그럼 뭐라고 나오냐? 연제품 또는 생선묵이라고 나왔어요. 이것도 같은 뜻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수산 지방은 80%가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수산물의 특징 볼게요. 붉은살 생선이 흰살 생선보다 사후 번식이 빨리 일어나고 생선은 자기 소화 과정 중 글루타민산과 IFP가 생성이 돼요. 글루타민산이다. 그럼 대표적인 만남맛 성분 중에 하나이죠. IFP는 이노신산이라는 만남맛 성분이에요. 콜라겐 함량이 적어 C종류보다 살이 연하고요. 각각류 계열할 때 회색이 적색으로 변함. 뭐에 아스타신이라는 색소가 아스타신으로 변하기 때문에 회색이 적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오징어의 먹물색은 검은색이죠. 이게 무슨 색소? 멜라닌 색소. 얘네들은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셔야지만 돼요. 어류의 신선도 판정법. 생선이 신선한지 신선하지 않은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 아가미는 무슨 색? 여기 아가미 있죠. 숨 쉬는데 걔는 선홍색을 띄어야 되고요. 눈은 살짝 튀어나오고 외부로 또 이렇게 볼록 돌출이 돼 있어야 되는데요. 표면은 비늘이 탁 밀착이 돼 있어야 되고 손으로 살짝 누른다 하더라도 굉장히 탄력이 있어야 되겠죠. 비화학적 방법으로는 휘발성 염기지수의 양, 트리메틸 함량, 히스타민의 함량을 측정을 해서 생선이 신선한지 신선하지 않은지를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생선의 비린내 제거법이에요. 자,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가 환원되어 트리메틸아민이 되면서 냄새가 남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생선의 비린내 성분이다. 그러면 트리메틸아민 아주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이 생선의 비린내 성분은 생선을 물로 씻은 트리메틸아민은 수용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선을 물로만 씻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생선의 비린내를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선을 씻은 그 물로 조리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왜? 그 물에는 트리메틸아민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레몬즙, 식초 등을 산첨가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린내를 제거를 하는 방법에는 레몬즙이나 식초를 첨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생선에 레몬즙 첨가 시 살은 단단해지고 잔뼈는 물러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생선에 레몬즙을 첨가를 하잖아요. 레몬즙 또는 식초도 포함이 돼요. 얘네들을 집어넣으면 이 살은 좀 단단해지게 하고요. 그 생선에는 아주 작은 가시들은 약간 물렁해지는 역할을 해준대요. 얘는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향신료를 첨가를 해요. 마늘, 양파, 생강, 겨자 이런 거, 장류, 된장, 고추장. 그리고 또 우유에 담근대요.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냄새의 성분을 흡착을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 냄새가 나는 생선도 마찬가지고요. 돼지고기도 마찬가지, 오리고기도 냄새가 난다라고 해서 그 냄새 성분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우유에 담갔다가 식혀서 조리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냄새를 흡착,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산물의 조리, 생선 구이 시 2에서 3%의 소금을 뿌림 중요해요. 그거 알아두세요. 자, 생선 구이 시 소금을 뿌려주는 이유는 생선살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생선 조림 시 물이나 양념장이 끓으면 생선을 집어넣고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생선 조림 시 물이나 양념장과 함께 생선을 집어넣고 지나치게 오랫동안 끓인다라고 하면요, 탈수작용이,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생선살에 있는 수분이 양념장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서요, 생선이 굉장히 단단해질 수가 있어요. 가열하는 수분과 뚜껑을 열어서 공기 중에 이 생선의 비린내 성분인 트리메틸함이 공기 중 후루룩 날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자, 튀김 시 무엇을 사용한다? 강력분을 사용해야 되고 온도는 180도에서 1에서 2분 정도 튀겨주세요. 오징어는 안쪽에 무엇을 넣어줘요? 칼집을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생선은 산란 직전이 가장 맛이 좋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얘네도 꼭 알아두세요. 수산물 가공 보도록 하죠. 젓갈, 어묵. 젓갈은 어패류에 20에서 25%의 소금을 첨가를 해서 만드는 게 젓갈이에요. 그럼 젓갈, 소금 들어가는 퍼센테이지 알았으면 우리 그것도 알아줘요. 잼 만들 때. 저기 설탕 집어넣는 거. 잼 만들 때 설탕은 60에서 65%를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어묵 보도록 하죠. 어묵, 염제품 생산묵이라고 하고요. 어묵을 만들 때 소금을 집어넣는 것은 탄력을 부여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전분은 찐득찐득한 탄력인 점탄성을 부여를 해줍니다. 자, 어묵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생선 단백질인 미오신이 소금에 녹는 성질을 이용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미오신을 무엇이라고 했어요? 용성 단백질이라고 했죠. 한천은 우뭇가사리 등을 홍조리로 만든 양갱 양장피예요. 한천은 무엇으로? 우뭇가사리로 만들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예제에는 뭐라고 나와요? 한천은 다시마로 만든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무엇으로 만든다? 우뭇가사리. 젤라틴은 동물의 가죽 뼈에 함유가 되어 있는 게 젤라틴이에요. 그래서 젤라틴으로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젤리, 조편, 마시멜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한천은 무엇? 식물성이고요. 젤라틴은 동물성에 해당이 되겠죠. 유지 및 유지 가공품입니다. 유지의 중요한 특징. 상온에서 액체 상태의 기름과 상온에서 고체 상태의 기름이 있어요. 상온에서 액체 상태의 기름은 그냥 상온에다 놨을 때 물처럼 흘렁흘렁 하는 거예요. 참기름, 배두유, 면식물. 상온에서 고체 상태의 기름은 쇠기름, 소고기 기름, 돼지 기름을 라드라고 얘기를 해요. 버터 이런 것들이에요. 그 돼지 기름을 라드라고 한다. 이건 알아두세요. 자, 비타민유의 손실이 가장 적은 조리법은 무엇이냐? 튀김이에요. 왜? 튀김은요, 비타민유다. 그러면 무엇이에요? 저 튀김을 하게 되면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도 촉진시키고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세요. 튀김용 기름,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을 해요. 유리지방산이 낮고 이물질이 없고 튀김기름에서 표면이 좁은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이 있잖아요. 이때 용기가 넓은 용기보다는 불이 있으면은 어떤 용기? 좁고 깊은 용기에다 튀김을 하시는 게 더 이상적이다라는 것이죠. 유지의 성질 볼게요. 가소성, 연화작용, 크리미성, 유화성, 발연점 이렇게 있어요. 가소성이다. 그러면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에 의해 변하는 성질이에요. 저 볼게요. 제 손을 제가 손가락 꾹 눌렀다가 폭 뛰니까 얘가 볼록 튀어나왔어. 그럼 얘는 가소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가소성이 있는 것은 버터예요. 버터 같은 걸 보세요. 손으로 꾹 눌렀어. 손을 뺐더니 움푹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가소성이라는 거예요. 이 가소성이 있는 걸로 버터, 라드, 쇼트닝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연화작용 쇼트닝화네요. 연화작용 기억나세요? 연화작용하면 누구? 김연아 선수 생각하라겠죠. 피겨스케이트 탈 때 굉장히 어때요? 정말 예술이죠. 너무 부드러워. 그쵸? 그래서 연화작용이다. 그러면 부드럽게 해주는 작용. 그 김연아 선수가 대회 끝나고 나서는 피날레 쇼 같은 것도 하잖아. 그래서 연화작용이 같은 말 쇼트닝화. 이거 꼭 알아두시면 돼요. 밀가루 반죽 시 글루텐 기름이 짧게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무엇이냐? 밀가루를 막 반죽을 하잖아. 연화작용 쇼트닝화는 밀가루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망상구조라고 했잖아. 그물망 해갖고. 그쵸? 그럼 연화작용 쇼트닝화는 이렇게 밀가루 반죽할 때 지방 같은 것을 첨가를 해주잖아요. 그럼 글루텐 뚝뚝뚝뚝뚝뚝뚝뚝 끊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크리밍성, 지방을 빠르게 저어주면 지방 안에 공기가 형성이 되어서 부피가 증가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 크리밍성을 이용해서 여러분 좋아하는 쿠키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크리밍성의 순서, 크리밍성이 가장 좋은 게 라드, 쇼트닝, 마가린, 버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유화성, 유화란 기름과 기름이 아닌 물질이 잘못함해주는 성질을 유화라고 얘기해요. 유화의 종류에 따라 수중 유적형과 요중 수적형이 있어요. 수중 유적형이다. 그 물 중에 기름이 조금 퍼져 있는 거. 그러니까 조금 봤을 때 좀 찰랑찰랑한 것들이에요. 유중 수적형이다. 기름 중에 물이 퍼져 있는 거. 그러니까 기름의 성분이 조금 더 많은 것이죠. 수중 유적형은 물 중에 기름이 퍼져 있어요. 그 찰랑찰랑한 거. 우유, 마요네즈, 아이스크림, 생크림 이런 것들이 무엇이에요? 수중 유적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유중 수적형이다 라고 하면은 좀 단단한 거, 기름의 성분이 많은 거. 그럼 뭐가 있어요? 버터, 마가린, 쇼트닝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발열점, 기름을 끓는 점 이상으로 가열하면 1100세계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발열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거 우리 다시 재활용 한번 해볼게요. 냄비에다가 기름을 넣고 가열을 했단 말이야. 그쵸? 그럼 기름을 가열을 하면 여기서 하얀색 연기가 살짝 나오기 시작할 때는 온도를 발열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열점 이상의 온도가 된다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기름 성분, 기름 알갱이들이 서로 어때요? 충돌을 하면서 이제 기름을 계속 가야 돼. 여기서 약간 푸르스름한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서 돼요. 그럼 이 푸른색 연기가 확 나기 시작할 때 이 안에서 생기는 물질이 아크로레인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아크로레인은 발암성 물질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튀김을 할 때 무슨 기름을 쓰냐? 발열점이 높은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발열점이 높은 식물성 기름이다. 그럼 옥수수 기름, 콩기름, 배줄 같은 것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가공유지, 경화유, 제조 원리라고 써요. 가공유지의 같은 말을 경화유라고 하고요. 또 같은 말이 또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수소화라고도 해요. 이것은 불포화 지방산의 불포화 지방산이다. 그러면은 실온에서 액체 상태의 기름. 그러니까 상온에서 액체, 참기름, 배줄, 멸시 이런 기름은 자 이것저것 막 첨가를 했어. 그래서 무슨 지방 상태로? 포화 지방산의 형태로. 그러면 상온에서 무슨 형태? 고체기름, 쇠기름, 돼지기름, 버터처럼 좀 간단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무엇이라 가공유지 경화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집어넣고 반응아 일어나라라고 했는데요. 반응이 잘 일어나는데 너무 날쌔 것 같아. 너무 승질 나는 거야. 안 되겠어. 반응이 조금 빨리빨리 일어나도록 촉매제 역할을 하는 애들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걔네들이 니켈과 백금이에요. 니켈과 백금을 촉매제로 사용해서 무슨 형태? 포화지방산의 형태로 만드는 것을 가공유지 경화유라고 하고요. 종류는 뭐가 있어요? 마가린과 쇼트닝이에요. 채소를 냉동식품 볼게요. 채소를 냉동시키기 전에 데치거나 삶는 이유예요. 이 채소를 냉동시키기 전에 저희가 데치거나 삶아서 냉동을 시키는데 그 이유는 효소를 불활성화시킴이라고 해요. 채소에는 각종 효소 성분이 있는데 그 효소 성분을 화기시켜서 저장하기 위해서 효소를 불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자, 미생물을 살균하여 변질이 되는 걸 방지해주고 조직의 질감을 부드럽게 하거나 부피를 감소시켜 저장을 편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녹색 채소 데칠 때 소자를 첨가하면 선명한 녹색이 되지만 무엇이 파괴된다? 비타민이 파괴된다 라고 했습니다. 육류 및 어류의 해동 방법. 육류 및 어류는 냉장고나 흐르는 물에 필름을 감싸서 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공품, 냉동 만두, 냉동 피자다. 이건 어떻게 조리를 해주시느냐면 해동을 하지 말고 즉시 바로 조리를 해주셔야지만 되는 거고 우리가 대파나 이런 것도 썰어서 냉동을 시켰다. 그럼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해동을 시켜서 음식에 집어넣지 않고 찌개나 이런 곳에 바로 투입을 해서 집어넣어 주셔야지만 돼요. 조미료와 향신료 볼게요. 조미료 첨가를 하는 순서예요. 자, 설소, 간식 순으로 해주세요. 뭐라고요? 설소, 간식. 자, 조미료 첨가 순서는 잘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향신료의 종류.
종류 생강, 고추, 마늘, 겨자.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고추에는 캡사이신, 마늘은 알리신, 겨자에는 시니그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생강의 종류 보도록 할게요. 생강은 원강, 구강, 제강으로 나눠져 있어요. 원강은 일반적인 생강, 구강은 원강에서 눈을 떼낸 거, 제강은 원강을 재활용한 거. 그러니까 원강에서 그 비품이 나온 것을 무엇이라고 해요? 제강이라고 해요. 우리가 재사용한다라고 해서 제자 쓰시면 되겠어요. 자, 구는 눈을 떼어낸 거예요. 자, 수입생강과 토종생강으로 나눠봤는데 수입생강은 노란색과 크기가 커요. 그리고 대부분 껍질을 벗겨서 냉동을 했기 때문에 겉부분이 무엇이에요? 수분이 조금 들어있고요. 크기가 크고 향이 조금 연하죠. 우리나라의 토종생강은 어때요? 수입생강에 비해서 크기가 작고 대부분 껍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흙도 같이 많이 묻어져 있고 크기가 작을수록 향이 굉장히 진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생강은 크기에 따라서 소강, 중강, 대강으로 나누고요. 또 종강, 건강, 흑강, 편강으로 나눠요. 종강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종자를 쓴대. 건강은 건강해야 돼. 그러니까 생강을 통째로 찌거나 삶아서 말렸대요. 이것이 건강이야. 건강하게 만든대. 흑강은 흑색이죠. 왜 흑색이냐? 불에서 구웠기 때문에 흑색이야. 그래서 흑강이야. 편강은 생강을 편으로 썰어 얇게 썰어서 설탕을 묻혀서 말린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편강이라고 하는 거죠. 생강의 종류에서도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고 하니까 생강의 종류 원강, 구강, 제강 그리고 종강, 건강, 흑강, 편강에 대해서도 여러분 좀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감칠맛 성분이에요. 감칠맛 성분이 이노신산계 더하기 핵산계라고 되어 있어요. 감칠맛 성분의 대표적인 주자는 MSG예요. 그래서 MSG 하나만 사용하지 않고 이 이노신산계의 감칠맛 성분과 핵산계의 감칠맛 성분이 더해져야 감칠맛의 상승 효과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멸치 다시를 한다 그러면 멸치만 이용해서 다시를 하는 게 멸치 다시는 MSG가 많이 들어있겠죠. 그쵸? 거기에만 그것만 내는 게 아니라 그럼 거기에다가 또 뭐 또 넣어요? 무 같은 거 이런 것도 넣겠죠. 육수를 낼 때. 그리고 또 버섯 종류를 또 넣어주시면 더 맛이 상승이 되는 거지. 버섯 종류에는 IMP, GMP, XMP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IMP는 이노신산, GMP는 고안일산, XMP는 크산틸산이라는 성분이고요. 여기서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핵산계 조미료의 성분의 종류는 꼭 알아두세요. 뭐가 있어? IMP, GMP, XMP다라는 거. 이거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